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했다는 남자. 자신이 근무하던 정신병원에서 지난 4월 말 의문의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람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중이던 27살 청년 이준호 씨라고 했습니다. 준호 씨는 병원 내에서 알코올을 흡입한 것이 발각돼 침대에 팔다리가 결박된 채 35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양손, 양발 다 묶이고 꼼짝 못하게 있으면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와. 근데 3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밥도 안 먹고 온전했겠습니까? 병원장 홍 씨의 지시로 시작된 사지 결박은 해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병원 내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고 35시간이 지나 준호 씨가 갑작스레 사망할 때까지 결박을 해제하라는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장의 잘못된 지시가 27살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남자는 주장합니다. 거기서 연락이 왔더라고. 빨리 뭐라고 받아서 갔더니 거기 다 죽어 있더라고. 내가 어떻게 된 거라고.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경 아들 준호 씨가 쓰러졌다는 병원 측의 연락을 받고 급히 이송된 병원을 찾았다는 아버지. 하지만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준호 씨는 숨을 거둔 뒤였다고 합니다. 이송된 대학병원에서는 준호 씨의 사망 원인을 미상, 즉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입원해 있던 정신병원 주치의가 말하길 준호 씨가 알코올 솜에 묻어있는 고농도 알코올을 몰래 흡입했고 그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들이 결국 또 술 때문에 죽음을 자초했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 측에 따져 묻기조차 미안했다는 가족들. 결국 아들이 알코올 솜 때문에 사망했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치렀다는 가족들. 준호 씨의 주치의였던 정신병원장이 발급해준 사망 진단서로 화장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난치는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별점 나가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준호 씨가 사망하기 전에 남긴 음성 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아버지. 강제로 묶이고 감금당한다는 아들의 음성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미 시신을 화장한 터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알코올에 의한 쇼크사로만 알고 있던 준호 씨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알려온 제보자 최 씨. 고민을 거듭했다는 최 씨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건 지난 6월 초순경입니다. 제작된 앞으로 발신자를 알 수 없는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건 짤막한 메모 한 줄과 USB 한 개뿐.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보내온 걸까? 4월 28일 새벽 2시 50분경 보호사들로 보이는 남자들에게 양손을 잡힌 채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 씨. 4명의 보호사들이 끈을 이용해 준호 씨의 양 손목과 발목을 침대에 묶기 시작합니다. 준호 씨는 이렇다 할 저항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내 사지 강박이 완료되고 보호사들이 방을 나선 시각이 4월 28일 새벽 2시 54분. 10여 분 뒤 간호사가 수액 주소를 연결하고 나가자 준호 씨는 좁은 방 안에 혼자 남겨집니다. 강박 후 몇 시간 동안은 이따금 소리를 지르는 듯 보이기도 하고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 준호 씨. 괴로운 듯 몸을 뒤척이거나 결박된 끈을 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가만히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지가 결박되고 35시간 동안 간간히 간호사와 보호사가 들르긴 하지만 제보자 최 씨가 말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팔다리를 묶은 끈을 풀어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는 강박을 하게 되면 2시간이나 4시간마다 한 번씩 풀어주고 의사가 오게 돼 있어요. 원장 홍 씨가 자신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준호 씨를 절대 풀어주지 말 것을 명령했고 준호 씨가 강박돼 있던 35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경지실을 찾지 않았다고 제보자 최 씨는 주장했습니다. 강박이 시작된 지 34시간 20분이 넘어가던 무렵 준호 씨가 오랜 몸부림 끝에 스스로 묶여있던 끈을 풀어냅니다. 장시간 묶여있던 팔다리가 자유로워지자 편한 자세를 찾아 옆으로 돌아눕는 준호 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합니다.
부러진 결박근을 다시 묶기 위해 격리실을 찾은 보호사와 간호사가 준호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흰색 가운을 입고 등장한 한 사람. 35시간여 만에 격리실 CCTV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준호 씨의 주치 홍 원장입니다. 괴로워하는 준호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소 당황한 듯 보이는 원장 홍 씨. 몇 번인가 심장 마사지를 하는 듯 하더니 이내 물러섭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의 환자를 앞에 두고 홍 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한동안 준호 씨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렇게 20여 분이 흐르고 준호 씨는 비로소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병원 근처에 살고 있던 준호 씨의 고모였습니다. 착하고 순하던 조카 준호 씨를 결국 술 때문에 잃고 말았다며 고모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몸을 묶어놨는지는 물어보셨어요? 그런 말은 안 하던데. 35시간 동안 손발이 묶여서 있었던 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아버님도 음식 네,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우린 가족들에게 강박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준호 씨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듣고 가졌던 의심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많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우선 준호 씨가 사망하기 전 1년 전부터 입원해 있던 정신병원을 찾은 아버지. 아들의 의무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 CCTV는 삭제됐지만 다른 기록들은 모두 제공하겠다며 몹시 친절하게 아버지를 대하는 병원 측. 원장님 보고 드렸는데 아버님만 괜찮아도 괜찮겠죠? 병원의 원무 부장은 의심을 풀고 가라며 부탁도 하지 않은 홍 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합니다. 아끼던 환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자신 역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눈물을 보이는 홍 원장. 여기서 뭐 좀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묶어놓고 뭐 사실하지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이제 치료적인 어떤 행위 이외에 어떤 강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날도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그러셔서 강박한 상태로 당연히 강박을 해야죠. 그건 오케이가 아니에요. 날 취해서 막 부수고 만들어 부리는데 다치시잖아요. 준호 씨가 소독용 알코올솜에 젖어있던 알코올을 몰래 흡입하고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통에 치료를 위해서 강박을 시행했다고 홍 원장은 말합니다. 사망 원인 역시 오랜 강박 때문이 아니라 고농도 알코올로 인한 쇼크사라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알코올을 굉장히 알코올 농도가 높잖아요. 호흡 중추에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다른 데가 손상이 되겠죠. 당연히 간 수치도 높아질 테고 식도, 위, 대장, 내장 다른 데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쥐시라고 했을 때 신경수치가 내려와서 쥐가 오면스년장에서 사망을 한다고 다른 의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회사돌 때문에도 괜찮으셨거든요. 1시까지 괜찮으셨는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선생님 현상이 이상해요. 라고 해서 제가 일찍 올라갔는데 사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흡중추 마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기도 확보를 하고 심폐소생술하면서 바로 병원을 모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더 강박을 더 일찍 시행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지 그것 때문에 환자가 죽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아버님 너무 괴롭습니다. 홍 원장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 우린 해당 병원의 직원들을 조심스럽게 접촉해 보기로 했습니다. 몸에 좀 상처가 있었나 봐요. 자기가 소독을 할 거니까 알코올솜을 달라. 그리고 의사 오더에 알코올솜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니까 그걸 조금씩 먹었던 거죠. 예전에 수술을 했다가 덧난 가슴의 상처 소독을 위해 병원이 알코올솜을 지급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속의 알코올을 흡입하기 시작했다는 준호 씨. 사망하기 8일 전 처음으로 그 사실이 의료진에게 적발됐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흥분해갖고는 막 좀 뭐랄까 하고 뭐 목소리가 좀 커지고 이제 뭐 이러더니 그 치매 환자랑 이제 시비가 붙어갖고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가 그 CCTV를 확인해보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노인네를 그 환자가 그냥 그 환자를 확 밀어버리고. 지난 4월 21일 오전 알코올에 취해 있던 준호 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다른 환자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날 처음 강박이 실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박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치료 행위라고 설명하는 직원들. 하지만 준호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시행됐던 강박은 조금 달랐다고 입을 모읍니다. 첫 강박 이후 지급받았던 알코올솜을 모두 압수당하자 28일 새벽 간호사실에 있던 알코올솜을 몰래 훔쳐서 흡입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준호 씨. 이를 눈치챈 간호사가 주치인 홍 원장에게 연락을 했고 사지 강박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시가 와갖고 말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에 있던 사람을 그걸로 데리고 간 거죠. 방에 있을 때까지는 난동이 없었던. 네, 조용했었죠. 하지만 병원 측이 제공한 준호 씨의 의무 기록에는 분명 난동을 부려 강박을 시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강박 일지를 보면 준호 씨에 대한 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월 21일 처음 시작된 강박은 31시간 넘게 지속되다 해제되었고 또다시 며칠 후 12시간의 강박이 있었습니다. 28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속한 마지막 35시간의 강박을 포함하면 8일 동안 무려 78시간 30분을 사지가 묶인 채였던 겁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행위고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맥에 깊은 다리의 정맥에 혈액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끈끈한 피떡, 우리가 흔히 혈전이라 부르는 피떡이 쌓이게 되고요. 개수대에 입구가 탁 막히면 아무리 물을 세게 틀어도 통과되지 않는 것처럼 이런 피떡이 딱 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이걸 녹이는 혈전 용해를 하는 수밖에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솜에 묻어있던 고농도 알코올을 흡입한 것이 사인이라던 홍 원장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걸까? 병원 측이 제공한 기록을 토대로 보면 28일 새벽 강박이 시작될 당시 준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였다고 합니다. 28일 밤 재차 알코올 농도 수치를 쟀을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그러니까 몸속에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다고 병원 측이 기록해두었습니다. CCTV상 36시간 동안 음주가 된 바가 없어. 누가 준 적이 없죠. 그렇다면 알코올성 쇼크는 얘기할 계제가 못 되죠. 알코올성 쇼크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홍 원장과의 만남 이후 우린 병원 측과 수차례 반론 인터뷰에 대해 상의했지만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홍 원장 측은 우리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서면을 보냈고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반론의 핵심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에 대한 강박을 실시하며 지침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 회진 모습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CCTV의 각도 및 격리실의 구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 홍 원장은 격리실 내부 CCTV에는 찍히지 않는 출입문 창문을 통해 준호 씨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준호 씨는 흥분해 있거나 자고 있는 등 면담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결과 격리실 창문은 촬영이 안 되는 사각지대일지 몰라도 지금 보시는 이 복도 CCTV는 격리실로 향하는 사람이라면 피해갈 사각지대가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 문을 통과하면 격리실 4개가 위치해 있는데 이 격리실 쪽 방향이 막다른 곳이라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격리실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이쪽 비상계단에서 올라와 격리실로 향하는 홍 원장의 모습도 이 카메라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홍 원장이 법원에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좁기 좁은 격리실 안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서서히 죽어가던 27 청년 준호 씨의 마지막 35시간은 어쩌면 2016년 대한민국 우리가 몰랐던 정신병원의 현실이 낳은 가슴 아픈 비극은 아니었을까.